네, 매일 저녁 8시 종목 핫딜의 문을 활짝 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진행을 맡은 박혜미입니다. 3월의 마지막 주 첫 번째 거래일이었습니다. 오늘 시장 굉장히 좀 투자 심리가 엇갈리는 모습이었는데요. 한 문장으로 딱 정리를 해보면 숨고르는 코스피, 불붙은 코스닥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분석들도 이제 서서히 나오더라고요. 주도 업종이 제약 바이오 그리고 2차 전지로 옮겨오고 있다. 오늘 시장이 딱 그랬습니다. 이 업종들이 강한 탄력을 보였는데요. 그리고 2차 전지 같은 경우에는 지금 바닥에 있다라는 분석이 나오게 되면서 이쪽으로 수급이 많이 또 집중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시장에서 그렇다면 어떤 전략을 세워보면 좋을까요? 4월 어닝 시즌이 코앞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목에 대한 집중도가 높아질 수밖에 없는 그런 시장인데요. 저희와 함께 전략 세워보시면서 종목들에 대한 팁도 얻어가 보시기 바랍니다. 종목 핫딜 오늘도 힘차게 시작할게요. 타격 타임세일 종목 핫딜 참여를 원하신다고요? 자, 따라해보세요. 팔로미. 첫 번째 전화 참여 02-2128-8566으로 전화주세요. 종목 상담부터 주식에 관한 모든 궁금증을 도와드릴게요. 두 번째, 핸드폰에서 카메라를 켜주세요. 화면에 보이는 QR코드를 찍어주시면 24시간 메신저 참여가 가능. 세 번째, 유튜브로도 참여하실 수 있어요. 토마토 증권통 검색하시고 실시간 라이브 채팅으로 참여 완료. 이때 구독과 좋아요는 필수겠죠? 매일 저녁 8시 종목 핫딜과 함께하세요. 네, 어서오세요. 타이머 테코너입니다. 타이머 테코너는요, 한정된 15분 동안만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 시간 동안에 저는 여러분의 핫한 쇼핑 도와드리고 있는 아나운서 김은지입니다. 네, 참여 방법 먼저 간단히 설명드리도록 할 텐데요. 제 하단에 나오는 요 QR코드를 찍고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QR코드 찍고 들어오시면 노란 톡방으로 연결이 되는데 그곳에 종목명, 비중, 매수가 이렇게 세 가지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전화 상담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02-2128-8566번으로 전화를 주시면 더욱 빠르고 간편하게 전화로도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박성재 전문가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한 주를 또 시작하는 월요일이 또 밝았습니다. 오늘 시장의 흐름 코스피와 코스닥의 혼조세를 보이면서 마감을 했는데요. 예. 이렇게 된 데에는 이유가 있을까요? 이유가 지금 찾아보고 싶은데 네. 이유는 딱 한 가지가 있습니다. 시장에 예탁금이 지금 부진하게 들어온다. 오히려 감소추이로 가는 부분 때문에 네. 제가 지난번부터 계속 강조드리고 있는 상승 종목 대비 하락 종목 수가 이게 반전이 안 되고 하락 종목 수가 지금 많은 상태로 지금 계속 전개가 되고 있거든요. 네. 하락 종목 수가 많은 상태로 전개가 된다는 말은 특정 업종이 강세를 보였을 때 나머지 업종이 좀 견뎌주는 흐름이 아니고 나머지 업종이 조금 빠지는 상황으로 갈 수 있는 그림이 계속 나온다라는 거예요. 예를 네. 들면 오늘은 제약바이오 쪽이라든지 2차전지 부분이라든지 또 개별주 종목들은 좀 올라간 모습들을 보여줬는데 네. 나머지 업종들에서 조금 약세를 보였거든요. 특히 이제 반도체 쪽이 조금 강하게 좀 빠지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제 네. 이런 흐름들이 조금 뒤집어 줘야지만 이제 조금 시장 참여자들이 조금 매수하기 좀 좋은 환경이 갖춰지게 되는데요. 어쨌든 월간 평균으로 봤을 때는 지금 충분히 과대 낙폭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지수 자체가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수급 상황에 대한 개선 부분에서 오랫동안 지금 하락 종목주의가 크게 확대가 됐었기 때문에 이제 반등 시도하는 그런 상황들이 지금 나타날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시장 예탁금을 조금 우리가 좀 주목해서 봐야 됩니다. 지금은 예탁금 추이가 오히려 감소하고 있고 여기에다가 이제 신용 물량만 조금씩 늘어나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수급 상황이 조금 개선이 안 되고 있는데요. 오히려 이거를 좀 역설적으로 생각해서 지금 시점들이 좀 오히려 매수를 해놓는 것이 네. 앞으로 조금 변화될 그 수급 환경 속에서 조금 좀 선침해가 좀 될 수 있다라는 생각은 합니다. 네. 어쨌든 간에 중요한 건 지금 종목을 잘 선별해서 매수를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조금 어려움을 갖고 계신 분들은요. 노란 톡방 들어오셔가지고 많은 정보를 좀 받아보시기를 제가 권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 들어봤습니다. 그렇다면 오늘은 또 어떠한 고민으로 한 주를 시작하셨을지 참 궁금한데요. 15분 종목 상담에서 최대한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종목부터 가보도록 하시죠. 헬프미님께서 보내주신 HDC 현대산업개발입니다. 21,100원 매수가시고요. 비중 15%입니다. 네, HDC 현대산업개발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오늘 종가 17,630원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전 고점이 올해 2월
9월 말 2750원까지 갔다가 지금 어느 정도 좀 떨어진 모습 보여주고 있거든요. 헬프님의 이 종목 어떻게 대응하는 게 좋을까요? 우선 이 HDC 현대산업개발이 이제 건설주입니다. 네. 주택에 대한 그 비중이 굉장히 많은 네. 건설주인데 그래서 조금 어려운 상황 아니냐. 지금 주택 경기가 그렇게 좋지는 않잖아요. 가격도 그렇고. 그쵸. 근데 이제 동사가 조금 그래도 괜찮은 부분이 지금 나오고 있는 뉴스 보도를 봐도 그렇고 뭐 차별화된 비즈니스 모델을 확실히 가지고 있습니다. 가지고 있고 그 가장 문제가 되는 게 PF 우발 부채입니다. PF 네. 우발 부채에 대해서 동사는 이제 계속해서 부채를 상대적으로 한 3년 정도 크게 조금 줄여오면서 자본 총계 대비 지금 PF 우발 부채가 지금 70%밖에 되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동사는 적어도 PF에 대한 우려는 없다. 그런 상황이고 수주 잔고도 많은데요. 이 수주 잔고에서 진행하는 주택들의 그 청약 환경이 지금은 나쁘지 않은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네. 다른 건설주들 대비해가지고 바닥권에서 지금 추세적으로 잘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지금 한번 차트 한번 보시게 되면은요. 오랫동안 좀 하락을 하고 횡보를 하다가 이제서 상승 추세를 그리면서 올라가고 있잖아요. 상승 추세 흐름이 지금 깨졌냐라고 봤을 때는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네. 지지가 되고 있는 추세선이 어디냐면 이 노란 선이 이게 61선입니다. 61선을 지금 계속해서 터치를 하면서 추세가 좀 상향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추세단에서 우리가 대응을 한다고 했을 때 61선을 크게 깨고 내려가는 상황이 왔을 때는 좀 하락 추세로 좀 전환이 될 가능성이 있죠. 근데 페이크가 있을 수 있습니다. 61선을 깨는 척을 하고 바로 올라오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61선을 종가상 깨는지 보는 것이 매우 중요하고요. 네. 61선 대비 종가가 61선 대비 마이너스 7% 이하로 깨지는 경우가 나왔을 때는 완전한 추세 하락 전환이라고 우리가 또 좀 평가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네. 손절가를 좀 명확하게 좀 명시를 드리자면 61선 대비 마이너스 7% 정도 그 구간을 좀 손절가로 좀 잡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번 대략적으로 제가 가격들을 이야기를 해보자면 한 16,400원 정도가 이제 그 구간이거든요. 그래서 16,400원이 깨졌을 경우에는 조금 정리를 보시는 게 좋고요. 깨지지 않았을 때는 이 직접 고점을 좀 넘어가는 그런 상황이 또 올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추세를 계속해서 상향이 이어가고 있기 때문에 네. 만약에 이제 직전 고점을 넘어가서 올라가는 경우에는 21,500원까지는 충분히 좀 가질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차분히 한번 좀 관전을 해보시면서 추세 대응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건설업 같은 경우에도 지금 현재 뭐 PF 관련된 이슈들 때문에 굉장히 난항을 얻고 있잖아요. 예. 근데 금리 인하가 되는 시점에서 건설업들의 이런 실적이나 뭐 이런 PF 관련된 위험성들이 예. 어느 정도 해소되려면 시간이 많이 걸릴까요? 많이 걸릴 것 같고요. 그리고 네. 금리가 이제 우리가 시장에서 예상하는 것처럼 이렇게 네. 뭐 적극적으로 내리는 상황으로 연결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예. 네, 잘 들어봤습니다. 다음 종목 바로 가보도록 할게요. EV 첨단 소재입니다. EV 첨단 소재 현재 오늘 종가 확인해보면 3,060원으로 확인이 되고 있는데 제가 매수가를 말씀 안 드렸네요. 매수가 5,015원에 매수하셨고요. 20% 비중 가지고 계십니다. EV 첨단 소재 같은 경우는 꽤 오랜 시간 횡보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는 이 구간이 바닥인가라는 고민이 또 드실 것 같아요. 추가 매수를 하기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을까요? 예, 추가 매수는 저는 항상 이야기를 드리고 있는 것이 네. 추가 매수를 하는 것은 이 종목에 대한 모멘텀이 지속 가능할 때 그 네. 모멘텀이 조금 더 지속이 되겠다라고 싶을 때 시장 여파로 단기간 눌림이 나왔을 네. 때 매수하는 것을 저는 권장을 드리고요. 그렇지 않고 이렇게 추세가 장기적으로 이탈을 해서 내려가는 종목들 그리고 현재 확인되는 모멘텀이 없거든요. 뭐 작년에 이제 공매도 금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나서 한번 반짝 상승이 있고 나서부터는 별다른 재료가 없습니다. 그래서 다만 이제 그 기점으로부터 이격도를 좀 줄여오긴 합니다. 그러니까 하락에 대한 하락세가 네. 좀 멈추고 바닥을 조금 잡고 있는 모습은 나타나고 있는데 근데 이제 좀 적극적으로 좀 거래량이 좀 터져주면서 이 주가 자체가 20일, 61선 위로 좀 수렴되는 그런 구간들이 나온다라고 했을 때는 조금 더 기술적으로 좀 더 지켜보자라는 의견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입장에서는 사실 그렇게 조금 말씀드리기가 좀 힘든 부분이 있고요. 근데 비중이 좀 20%면 좀 크신 편이세요. 왜냐하면 지금 분할 매수를 조금 잘 해놔야 되는 시점이기 때문에 네. 각 업종별로 왜냐하면 한쪽에
너무 비중이 크게 있는 경우가 생겨버리면 지금같이 하락 종목수가 많은 시장에서는 되게 하락장에 대한 체감이 더 클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지금 비중에서 현재 가격에서 절반 정도는 조금 정리를 하시고 이후에 추세가 한 60일선 위로 조금 올라와서 수렴됐을 때 아마 그때 다시 한번 저한테 문의를 주시면 그때 추가 매수 시점을 다시 한번 잡아드리겠습니다. 근데 물량을 다 정리를 하기에는 장기 이제 역배열 추세에 대한 그런 이격도가 줄어가고 있기 때문에 이 구간이 바닥이 될 가능성은 충분히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이야기를 드렸을 때는 지금 절반 정도 물량을 정리를 하시고 나머지는 이후에 가격이 60일선 위로 수렴됐을 때 다시 한번 저한테 문의를 주시면 그때 상황에 맞게끔 뭐 추가 매수 타이밍을 잡아드린다든지 아니면 네. 모멘텀을 체크해서 대응할 수 있는 방법들을 제가 다시 한번 제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EV 첨단 소재까지 잘 들어봤습니다. 현재 종목 상담 진행하고 있습니다. 종목 상담 받고 싶으신 분들은 제 하단에 보이는 QR코드 찍고 들어오셔서 노란 톡방에 종목명, 비중, 매수가 이렇게 3가지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 종목 바로 가보도록 할게요. 오킨스 전자입니다. 12,850원 매수가시고요. 15% 비중 가지고 계십니다. 대응 전략 부탁드려요 라고 왔는데 오킨스 전자 오늘 종가 확인해 보니까 9,180원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6% 하락을 해줬고 꽤 오랜 시간 동안 또 저점에서 하회를 하다가 올라와 줬거든요. 오킨스 전자 같은 경우는 가장 최근에 공시가 제4 이동통신사에 의한 이제 5G 관련주로 엮이면서 조금 관심을 받았더라고요. 예. 오킨스 전자에 대한 앞으로의 전망은 또 어떻게 될까요? 지금 가장 그래도 강한 재료는 그 CXL 쪽으로 해가지고 그렇군요. AI 모멘텀에 대한 어떤 수혜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모멘텀이 끝나지 않았다고 보고요. 오히려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추가 매수 시점은 이런 종목에서 좀 오히려 잡아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지금 나름 괜찮은 좀 추가 매수 시점이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9,000원에서 현재 가격 사이에는 조금 매수를 할 만하다라고 네.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요. 그 반도체주들이 중소형주들이 상대적으로 약세를 보였어요. 대형주들이 최근에 강세를 보인 데 비해서 상대적으로 약세를 보이고 올해 또 네. 쉬었기 때문에 지금 보게 되면은 거의 6거래일 연속 하락이거든요. 그래서 기술적인 반등이 나올 시점도 됐고 무엇보다 지금 보게 되면은 강세 흐름을 이어가다가 지금 60일선을 깨고 내려오는 상황이잖아요. 지금 보게 되면은 가격대가 어디에 위치해 있냐면 22일, 그러니까 월 평균선 대비해가지고 마이너스 17% 구간까지 조정이 나와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단기적으로도 충분히 좀 반등이 나올 수 있는 단기 과대 낙폭 상황이다라고 보여지고요. 지금 정도에서 한 9,000원 레벨에서 추가 매수를 하게 됐을 때 반등이 나왔을 때는 60일선까지는 또 기술적 반등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60일선까지 반등이 나왔을 때 추가 매수한 물량만큼 다시 한번 정리를 하시고 그 상황에서 반도체 모멘텀을 조금 더 기다리면서 다시 한번 상승 추세가 좀 잡힐 수 있을 때를 좀 기다려보자라는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추가 매수를 했는데도 만약에 그 가격대가 더 떨어져가지고 만약에 한 8,500원까지 떨어지는 상황이 왔을 때는 어떤 또 다른 악재 뉴스가 개별적으로 있을 가능성이 크거든요.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는 저한테 다시 한번 문의를 주시면 되는데 그 문의 타이밍이 안 맞을 수도 있기 때문에 노란 톡방에 조금 들어오시게 되면은 제가 한번 코멘트를 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지금 정도에서 추가 매수해서 반등이 나왔을 때는 60일선 구간에서는 절반 정도 다시 한번 정리를 하시고 상승 추세에 다시 편입이 되는 것을 기다려보자. 지금으로서는 이제 그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킨스 전자까지 잘 들어봤습니다. 다음 종목 가보도록 할게요. 코셈입니다. 35,700원 매수가시고요. 비중 10% 가지고 계십니다. 회사에 무슨 문제 생겼나요? 종목 진단 부탁드려요 라고 하는데 코셈 같은 경우는 오늘 종가 확인해보니까 2250원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10% 가까이 또 하락을 해줬는데 코셈 상장한 지 얼마 안 됐을 때 첫날에는 또 150% 급등 뭐 이런 공시도 뜨기도 했거든요. 코셈과 관련된 이슈들이 있을까요? 일단 그 기술력 특례 어떤 그런 부분에서 상장 네. 신세를 받아서 고성장의 기대감을 받으면서 일단 상장 출발을 했는데요. 이 코셈 같은 경우는 이제 이게 이런 상장한 지 얼마 안 된 주식들 같은 경우는 조금 기준을 잡기가 조금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기준을 가져와서 설명을 항상 드리냐면 제가 상장 정보 일정을 이렇게 키고 보게 되면 공모가를 확인을 할 수가 있거든요. 공모가를 확인해 보면 16,000원 구간입니다. 네. 자, 16,000원 구간 대비 자, 시가가 어디서 시작하냐면 4만 원 위부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보통 이 공모가 대비 2배 위치 16,000원이면 이제 32,000원이 되겠죠. 제가 32,000원에 이렇게 선을 한번 그어 보겠습니다.
두 배의 위치에서 이렇게 시세가 나온 것은 이제 상장 이후에 고점 신호가 될 가능성이 개인적으로 높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들이 한번 시세가 나오고 나서 이렇게 박스권이잖아요. 이게 긴 박스권을 하단에 이탈을 해가지고 내려가는 경우 어디에서 일단 저점 반등이 나올 수가 있냐면 공무가 구간입니다. 그러니까 16,000원까지는 떨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은 거예요. 그리고 16,000원까지 조정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그 구간에서 기술적 반등이 한 5%, 10% 나왔다가 다시 그 가격도 또 깨고 길게 내려가는 상황이 올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어떤 실적이 굉장히 잘 나오고 있는 상황은 아니거든요. 말 그대로 그 성장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있고 만약에 어떤 모멘텀이나 재료들이 좀 등장을 해줘가지고 반등이 나온다고 했을 때도 상단 매물대가 너무 두터워요. 그래서 이 부분들을 바로 뚫고 나가기 좀 힘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좀 보수적으로 봐도 공모가 이탈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기 때문에 최소 그래도 공모가까지는 떨어진다라고는 가정을 봤을 때 아직도 하락폭이 더 많이 남아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조금 이제 좀 보수적으로 대응을 하자. 그래서 지금 현재 가격에서는 조금 정리를 좀 아프시더라도 정리를 좀 다 하시고 다른 쪽에서 기회비용을 찾아가지고 매수를 해서 조금 해칭을 하는 방식으로 가는 것이 좋은 대응 방안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잘 들어봤습니다. 다음 종목도 가보도록 할게요. 다음 종목은 이노메틀입니다. 13,800원 매수하셨고요. 비중 15% 가지고 계십니다. 이노메트리 같은 경우는 오늘 종가 12,580원으로 확인이 되고 있는데 며칠 전에 굉장히 급등세 보여주면서 지금은 약간 흘러내리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노메트리 앞으로의 전망 그리고 대응 전략은 또 어떻게 돼야 될까요? 이노메트리는 조금 더 보유를 해보셔도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을 것 같다라고 봅니다. 그 삼성 SDI에서 그 468 배터리에 대한 핵심 검사 장비를 좀 공급을 할 수 있다라는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거든요. 그리고 작년에 이제 실적 성장이 좀 괜찮게 일어났고요. 네. 이 4680 배터리에 대해서 이게 2026년부터 양산을 할 수 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한 재료를 공급을 할 수 있는 공급사들의 매출은 25년부터 바로 찍힐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올해에 대한 어떤 성장 기대감보다는 내년에 대한 성장 기대감 때문에 주가가 올해 상하반기 때 좀 추세적으로 좀 올라갈 가능성은 저는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어쨌든 보게 되면 한 4년 정도 장기 우하향을 해오다가 거래량이 오랜만에 굉장히 크게 터진 거거든요. 그러니까 4년 만에 최대 거래량들이 최근에 터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26년에 생산될 468 삼성 SDI 468 배터리의 그 양산에 대해서 25년도 매출에 대한 그런 기대감들이 이제서 반영이 되고 있다. 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지금 구간 대비해가지고는 주가 레벨업이 중장기간 좀 올라갈 가능성이 저는 높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종목을 대응을 하실 때 단기적인 대응을 한다라고 했을 때와 좀 장기적인 대응을 한다라고 했을 때 두 가지 방법을 조금 제시를 따로 한번 드려보도록 할게요. 장기적으로 대응을 한다라고 했을 때는 그냥 이 직전 고점까지 가는 것을 한번 좀 보셔도 저는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네. 지금 이 종목이 역사를 봤었을 때 가장 최고 실적을 좀 기록을 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삼성 SDI에서 468 배터리에 대한 그런 공급 이슈가 나오고 거기에 대한 재료 공급을 확정을 지었을 때는 이 직전 고점까지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한 2년 정도 보유하시면서 길게 보시는 전략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 상하단 매물대, 이 기준봉 거래량이 가장 많이 터졌던 이 기준봉의 상하단 선을 긋고 상단이 이제 저항점이기 때문에 매도를 하시는 게 맞아요. 그래서 15,200원이 저항점이기 때문에 15,200원이 저항점이기 때문에 15,200원까지 올라갔을 때는 수익 매도를 하시는 것이 맞고요. 단기간 조정이 나와서 12,000원이 깨졌을 때라고 가정을 하게 된다면 오랫동안 조금 박스권이 지속될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12,000원이 깨졌을 때는 정리를 하시되 15,200원까지 올라갔을 때는 단기간 수익 실현을 해볼 수 있고 내가 좀 길게 가져가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조금 더 오래 가져가 보시라는 의견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노메트리 잘 들어봤습니다. 이제 마지막 종목이 될 것 같은데요. 다음 종목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그넥티스입니다. 2,300원 매수가시고요. 비중 100%입니다. 네, 시그네틱스 같은 경우 오늘 종가 확인해 보니까 1,895원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시그네틱스 앞으로의 전망 어떻게 될까요? 그 반도체 패키징 쪽 해가지고요. 네. 괜찮은 흐름으로 좀 연결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적자인 상황이다 보니까 어쨌든 지금은 모멘텀적인 측면을 우리가 조금 보면서 네. 대응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박스권 간단하게 이야기 드릴게요. 하단이 깨지게 되면 이탈을 하면 또 추세 하락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18,000원을 손절가로 좀 잡아드리고 싶고요. 반등이 나왔을 때는 2,300원을 목표가로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격 타임세일 종목 핫딜.
참여를 원하신다고요? 자, 따라해보세요. 팔로우 미. 첫 번째 전화 참여. 02-2128-8566으로 전화주세요. 종목 상담부터 주식에 관한 모든 궁금증을 도와드릴게요. 두 번째, 핸드폰에서 카메라를 켜주세요. 화면에 보이는 QR코드를 찍어주시면 24시간 메신저 참여가 가능. 세 번째, 유튜브로도 참여하실 수 있어요. 토마토증권통 검색하시고 실시간 라이브 채팅으로 참여 완료. 이때 구독과 좋아요는 필수겠죠? 매일 저녁 8시 종목카텔과 함께하세요. 네, 은쟁과 함께한 종목 상담 모두 마무리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제가 저쪽에 앉아서 상담 들어오는 걸 보니까 굉장히 손실을 본 종목들이 많았습니다. 그만큼 걱정이 많으실 것 같은데요. 그런 분들 저희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핸드폰 카메라 켜시고요. 제 옆에 QR코드에 갖다 대시면 노란 톡방 링크가 하나 뜹니다. 그 링크를 누르고 들어오시면 우리 박성재 전문가와 함께 하실 수 있고요. 들어오셔서 종목 고민, 그리고 시장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종목에 대한 팁까지 얻어가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도 박성재 전문가와 함께 시장 분석해보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한 주 어떻게 잘 보내셨나요? 예, 잘 보냈습니다. 잘 보내셨죠? 네, 네, 역질문이 들어올 줄 몰랐는데, 네, 저도 굉장히 잘 보냈습니다. 근데요, 오늘 시장이 참 아리송해요. 지난주에 굉장히 코스피가 2750선을 돌파했기 때문에 오늘 같은 경우에는 좀 밀리겠다는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코스닥이 이렇게 강할 줄 몰랐습니다. 보니까 그 안에서 뭐 제약 바이오라든가 2차 전지 업종들이 굉장히 또 탄력이 좋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는 주도주가 좀 바뀌고 있는 건지,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지 좀 궁금하고, 이번 주는 관망을 해야 될지, 적극적으로 매수를 해야 될지 말씀해 주세요. 질문이 좀 많았죠? 적극적으로 저는 매수를 해야 된다고 오히려 생각을 합니다. 지금 시장의 어떤 그 높낮이가 중요하다기보다는 어떤 수급의 환경이 저는 매우 중요하다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상승 종목수, 하락 종목수 그 비율이 매우 중요한데 하락 종목수가 상당히 많았어요. 그러면 이거는 오히려 종목들을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과대낙폭된 종목들이 오히려 많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그리고 주도 업종이 지금 이제 2차 전지나 제약바이오 쪽으로 물론 바뀔 수도 있습니다. 근데 바뀌는 것도 매우 중요한데 이제 주목을 받는 쪽 제외하고 다른 업종 종목들도 안 밀리는 게 가장 또 중요하거든요. 근데 지금 그런 이제 종목들의 어떤 그 상승 하락 종목수들에 대한 그 비율을 지표를 좀 계산할 수 있는 게 ADR입니다. 그래서 ADR 측면에서 봐도 지금은 좀 과대 낙폭되어 있다 종목들이. 그래서 상승 시도하는 종목들이 상대적으로 많아질 것 같고, 그렇게 됐을 때 시장 수급도 상당히 좋게 좀 개선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지금같이 조금 개인 투자자들이 체감상 어려운 시점에는 오히려 조금 적극적으로 좀 매수를 해놓는 편이 더 이후에는 더 좋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좀 정리를 드려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말씀을 들어보니까 종목들의 옥석 가리기가 굉장히 중요하고 저점 매수를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신 것 같아요. 근데 우리 전문가님의 스마트 머니 기법이 그 저점 매수의 최고 기법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요새 스마트 머니가 굉장히 핫하더라고요. 노란톡방에서. 맞습니다. 저희 방송 끝나면 정말 많은 분들이 스마트 머니 기법 달라고 하시는데 궁금하실 것 같아요. 스마트 머니 기법이 뭔지 먼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스마트 머니 기법은 말 그대로 똑똑한 돈이 들어왔을 때 같이 매수를 해보자라는 컨셉에서 만들어진 기법입니다. 시장 참여자들, 그러니까 대부분의 시장 참여자들, 일반 대중들, 우리 개인 투자자들은 아직 개인 투자자들이 제공받지 못한 정보와 재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정보와 재료를 사전에 확인을 할 수 있는 주체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주체들은 해당 종목에 대한 주가 방향성에 커다란 영향력을 행사를 할 수 있는데요. 저는 이들을 주포라고 규정을 합니다. 이 주포들이 저점에서 매수 개입이 일어났을 때를 포착을 해서 같이 매수에 따라타는 그런 기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이런 정황들이 나왔을 때 일봉상에서 신호가 포착이 되게끔 제가 스마트 머니 포착기를 만들어 놓았습니다. 이 스마트 머니 포착기가 포착이 되면 같이 뒤에서 타이밍을 잡아서 매수를 하는 그런 기법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다른 이제 정형화되어 있고 패턴화되어 있는 기법들의 단점은 시장 변수, 그리고 매크로 변수나 이제 정책 변수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라는 부분이 있는데, 이 스마트 머니 기법은 주포들의 저점 매수 개입을 잡아내는 기법이기 때문에 10년, 20년이 가도 10년, 20년 전에도 절대 변하지 않는 일견된 그대로의 법칙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의 저점에서 매수를 한다라고 했을 때는 결국에 이 주포들이 매수를 한다라는 것은 본인들 단가보다 위로 팔기 위해서 시세를 유도할 가능성이 매우 높고 항상 그런 정황들을 보여왔기 때문에 이들의
원래 저점 매수 개입을 우리가 잡아낼 수 있다라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우리도 저점 매수가 가능하다라는 말이 되고요. 또 다른 말로 하면은 이제 정보와 재료가 시장에 제공이 되기 전에 미리 선취매가 가능하다라는 말이 됩니다. 제가 어떤 회사의 상장사의 오너라고 했을 때요. 우리 사업이 어떤 상황으로 좀 성장이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뭐 수주 공시가 됐든지 아니면 R&D 투자가 됐든지 주주환원책이 됐든지 이런 내용들이 시장에 제공이 되면 이것은 호재로 작용을 합니다. 그죠? 하지만 이 호재로 작용이 되기 전에 이 정보가 제공이 되기 전에 저는 이 내용을 미리 알고 있잖아요. 그쵸. 그러면 이 내용들이 시장에 제공이 되기 전에 선취매를 할 가능성도 매우 높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깜짝 이벤트성 재료들이 등장을 할 때도 심지어 이런 깜짝 이벤트성 재료도 심지어 먼저 확인할 수 있는 주체들이 존재를 합니다. 제가 오늘은 그동안 조금 드리지 않았던 말인데 예전에 한번 이 말을 드린 적이 있어요. 제가 간단한 사고 실험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이 방위산업 관련 종목에 대해서 실험을 한번 해보면 네. 예를 들어서 북한에서 군사 도발을 합니다. 네. 북한에서 군사 도발을 하면은 어떤 종목들이 올라가죠? 방산주가 올라가겠죠. 방산주들이 올라갑니다. 자, 그럼 우리가 사고 실험을 한번 해보자고요. 자, 군사 도발이 일어났어요. 그러면 거기 인근에 있는 군사 하급 부대들이 있을 네. 겁니다. 군대 하급 부대들이 있어요. 그러면은 이 하급 부대들은 지휘 보고 체계를 통해서 상급 부대에 이 상황을 보고를 해야 됩니다. 근데 하급 부대 내에서 부대원 중에 주식쟁이가 있어요. 주식하는 사람이 있어요. 방산주를 네네. 매수를 할까요, 안 할까요? 하겠죠. 할 수도 있죠. 근데 안 할 수도 있지만 할 가능성도 높다라는 거죠. 그럼 상급 부대는 본부나 국방부에 보고를 하기 전에 마찬가지로 방위산업 주식을 살 가능성이 있는 거고요. 국방부 측에서도 이제 대통령실에 보고를 할 때 미리 그 관계자들이 방산주를 매수를 할 수도 있는 거고 대통령실도 이제 기자들에게 이제 그런 이제 브리핑을 하기 전에 미리 선취매를 할 가능성도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 기사를 올리기 전에 기자들도 선취매를 할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무조건 한다가 아니고 가능성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우리한테 예를 들어서 이 군사 도발에 대한 내용이 딱 보도가 됐어요. 이제 딱 분봉 차트를 열어보면 한 15분 정도부터 움직였었던 흔적들을 찾아볼 수가 있을 겁니다. 한 15분 전에 매수한 사람들은 뭐 군부대 관계자들이 될 수 있고요. 한 5분, 7분 전에 매수한 사람들은 뭐 대통령실 직하 그 어떤 정부 관계자들이 될 수도 있고요. 2, 3분 전에 매수를 했었던 사람들은 기자들이 될 가능성도 있는 거잖아요. 그것처럼 이런 이벤트성 짧은 재료만 해도 사전에 그 정보와 재료를 확인할 수 있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하물며 이런 기업 공시에 대한 부분들에서 회사 내부 관계자들이 모를 수 있는 재료들, 사전에 확인할 수 없는 재료들은 거의 없을 가능성이 높다는 거고요. 그런 부분들을 이 스마트 머니 이제 포착기가 정확하게 내고 있다라는 것을 제가 많은 언박싱 종목을 통해서 증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직접 오셔가지고 이 기법을 받아가셔서 직접 한번 검증을 해보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신기하네요. 어떻게 스마트 머니 기법이 이걸 잡아내죠? 제가 이제 여러 이제 가격 데이터 통계를 네. 기반으로 해서 알고리즘을 추출을 해서 만들어낸 기법입니다. 이제 그런 쪽으로 유도를 해서 만들었기 때문에 성과들은 제가 직접 라이브로 다 보여드리고 맞아요. 있습니다. 제가 최근 한 달 사이에도 상당히 많은 성과들을 보여드리고 있기 때문에 이제 직접 받아가셔라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네, 전문가님의 말씀을 들으니까 딱 이게 떠올랐어요. 소문에 사고 뉴스에 팔아라. 이 스마트 머니 기법을 알고 있다면 약간 이것과 일맥상통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주포와 함께 저점 매수를 할 수 있는 그런 기법입니다. 그렇다면 이 기법 너무 받고 싶은데 어떻게 해요? 문의를 주실 것 같아요. 알려드릴게요. 핸드폰 카메라 켜시고요. 제 옆에 QR코드에 갖다 대시면 됩니다. 그러면 노란 톡방 링크가 하나 뜨는데요. 그 링크를 누르고 들어오시면 우리 박성재 전문가와 함께 하실 수 있고요. 이 스마트 머니 기법 주세요 하시면 저희가 다 보내드리고요. 뭐 종목 고민이라든가 시장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종목에 대한 팁까지 드리고 있으니까 들어오셔서 공부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요, 이 스마트 머니 기법 뭔지 이해는 갔는데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매매 포인트랑 예시 종목으로 설명해 주세요. 오늘도 매매 포인트랑 항상 대표적인 예시 종목을 통해서 한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일봉상에서 이 스마트 머니 신호가 포착이 됩니다. 네, 포착이 되면은 그 이후부터 매수를 하는 방법은 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포착 이후에 조정을 기다리다가 포착 당일 저점까지 내려왔을 때 매수를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포착 당일은 주포의 개입이 있었던 날로 추정을 하기 때문에 이때 저점 위치에서 매수를 한다는 것은 그만큼 저렴하게 매수를 할 수 있다는 뜻이 되고요. 포착 이후에 바로 올라가는 경우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 나는 이런 경우에 대한 어떤 기회비용도 놓치고 싶지 않다 하시는 분들은 포착 당일 종가에 매수를 하시는 방법이 있고요. 혹은 포착 당일 이후에 포착 당일 고가를 돌파를 하는 상황에서 매수를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리고 손절 추세선도 제가
따로 만들어 놓았어요. 그래서 손절 추세선이 이탈을 했을 때는 과감하게 좀 손절을 진행을 해주시면 됩니다. 다만 주포가 저점에서 개입을 했을 때 포착이 되는 게 스마트 머니 기법이다 보니까 손절이 나오는 경우는 매우 짧아요. 하지만 수익이 나올 때는 굉장히 크게 올라간다라는 거 계속해서 증명을 드리고 있고요. 이렇게 해서 말씀만 드리면 이해를 못 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제가 항상 예시 종목으로 드리는 종목을 통해서 한번 이야기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보게 되면은 신성 델타테크가 예시 종목입니다. 네. 상온 초전도체 대장주죠. 자, 신성 델타테크가 대장주가 될 수 있었던 이유는 그 LK99 논문을 올린 퀀텀 에너지 연구소의 지분을 보유한 LNS 벤처 캐피탈이라는 벤처 회사가 있습니다. 이 벤처 회사의 지분을 52%를 보유하고 있는 것이 바로 신성 델타테크입니다. 이런 뉴스가 최초 보도가 되면서 대장주로 등극을 해서 올라가고 있는데요. 이 뉴스가 최초 보도가 된 게 언제냐면 작년 8월 1일입니다. 이게 제가 기사에 표시를 해놨습니다. 작년 8월 1일이에요. 그러면 이 스마트 머니 기법의 논리를 가져와서 한번 보자고요. 네. 보게 되면 이런 내용이 나오기 전에 주포들은 선침해를 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잖아요. 실제로 LK99 연구 논문을 올린 연구소 관계자라든지 이해관계자라든지 혹은 이 지분 이슈를 올리게 된 이 회사 내부 관계자들은 충분히 알 수 있는 내용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들은 이런 큰 재료가 시장에 제공이 됐을 때 큰 이제 어떤 시세가 들어올 수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그러면은 이들이 선침해를 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일봉 차트를 통해서 그 정황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보게 되면은 이제 녹색 기둥 표시 보이실 겁니다. 이것이 스마트 머니 신호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최초 신호가 언제 발생을 하냐면 작년 7월 14일에 발생을 합니다. 자, 근데 뉴스는 언제 떴어요? 8월 1일에 떴습니다. 그러니까 보름 먼저 포착을 해준 거예요. 자, 한번 이 포착일 근처로 가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최초 포착일 한번 보게 되면은 이 옆에 보시게 되면은 주가 등락률이라든지 거래량이 없어요. 근데 포착일 이후부터 거래량들이 본격적으로 늘기 시작합니다. 자, 개입의 첫날을 정확하게 잡아낸 거죠. 그렇게 됐을 때 이 포착일과 이 뉴스 발생일 사이에 있는 이 거래량들이 뭐예요? 주포들의 거래량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우리가 합리적 의심을, 합리적 추론을 해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포착일 종가에 만약에 매수를 한다라고 했을 때 이 노란 추세선이 손절 추세선입니다. 손절 추세선을 이탈을 하지 않고 급등이 나오는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1년 동안 보유를 한다고 했을 때 1,400%가 넘는 수익 시세를 기록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저가 매수만 잘 잡아낼 수 있으면 이 스마트 머니로 저가 매수만 잘 잡아낼 수 있으면 오래 보유를 한다고 했을 때 10배거를 충분히 달성을 할 수 있는 좋은 기법이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우리 전문가님이 스마트 머니 기법을 쭉 설명을 해주셨는데 지금 댓글에 보니까 이 기법 너무 좋다라고 많은 분들이 말씀을 해주고 계시거든요. 이 기법이 10배거를 잡을 수 있는 정말 대단한 기법입니다. 저점에 있는 종목을 타이밍을 좋게 잡는 기법이기 때문에 정말 개인들에게 있어서는 꼭 필요한 기법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저희가 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핸드폰 카메라 켜시고요. 옆에 QR코드에 갖다 대시면 됩니다. 그러면 노란 톡방으로 바로 입장이 가능하신데요. 거기에서 스마트 머니 기법 드리고 있으니까 다들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 스마트 머니 기법으로 어떤 종목들을 잡아냈고 수익이 얼마나 나고 있는지 체크해봐도 될까요? 예, 그렇습니다. 네, 자신 있게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 3월 8일에 주신 파로스 아이 바이오입니다. 매수가가 16,520원이고요. 시세가 21,100원. 오늘 시세가 강하게 나왔습니다. 누적 수익률이 27%가 넘어가는데 이 종목 지난 금요일에도 점검받지 않았나요? 예, 맞습니다. 그때 누적 수익률이 한 18% 정도 됐던 것 같은데 지금 확대가 됐습니다. 그때 목표가를 저희가 21,000원으로 잡았거든요. 근데 오늘 시세가 딱 21,100원이 나왔습니다. 어떻게 된 건가요? 예, 그렇기 때문에 제가 다시 한번 그래서요? 가지고 나온 것이고요. 오늘 리뷰 드릴 종목이 지난주에도 사실 리뷰를 드렸던 종목인데 그 두 종목 다 2차 목표가로 제가 올려드린 상황에서 그것들이 좀 다 달성이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가지고 나온 거고 추세는 여전히 저는 유효하다고 봅니다. 추세로 봤을 때 오늘은 조금 고점 시세를 주고 나서 쭉 밀려서 내려온 모습을 보이지만 저는 추세가 조금 더 연결돼서 상승 추세를 좀 이어갈 것이다라고 보고요. 1차 목표가, 2차 목표가가 달성이 될수록 비중의 20%에서 30%씩은 계속 좀 덜어내면서 조금 따라오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3차 목표가도 저는 당연히 제시를 드릴 것이고요. 23,000원으로 제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전히 네. 추세가 좋다라고 보고요. 한번 이 종목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이게 전체 차트를 보게 되면은 이게 작년 9월부터 차트입니다. 그래서 9월부터 10월까지는 다소 조금 밀리는 모습이
보이다가 11월부터 지금 지지가 나오고 있어요. 바닥 지지가 나오다가 2월 16일 스마트 머니 신호가 포착이 되고 나서 이후에 매집 흐름이 나오고 그 다음에 뉴스가 나오면서 급등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가장 좋아하는 그림을 제가 이야기를 드리자면 네. 이 스마트 머니 신호가 나오고 나서 바로 올라가는 경우들도 상당히 많은데요. 이 신호 포착 일로부터 굉장히 크게 올라가기 위해서는 어떤 그림들이 나오게 되냐면 스마트 머니 신호가 포착이 돼요. 그 포착이 된 날은 주포의 저점 매수 개입이 시작된 날입니다. 즉 길게 올라가기 위해서는 이 시작일로부터도 매집 흐름들이 나와줘야 돼요. 즉 거래량들이 조금 늘어나는 모습들이 나와준다는 거죠. 그 이후에 뉴스가 등장하면서 급등이 나오는 이 공식입니다. 그래서 포착, 매집, 급등 이런 식으로 제가 공식을 외우고 있는데요. 2월 16일에 스마트 머니 신호가 포착이 되고 어떤 뉴스도 없이 이제 3월 6일부터 거래량들이 조금씩 늘기 시작하더니 캔들도 커지고 그래서 제가 3월 8일에 언박싱 종목으로 추천을 드린 거고요. 이후에 정말로 뉴스가 나오면서 급등을 했습니다. 자, 스마트 머니의 컨셉이죠. 뉴스와 정보와 재료가 뉴스로 나오기 전에 제공이 되기 전에 주포들이 선취매를 보고 같이 매수에 따라붙을 수 있어야 됩니다. 이 기법은 제가 그거를 보여드린 거예요. 자, 뉴스가 금요일에 나왔습니다. 지난주 금요일에 나왔고 저희가 잡은 날짜는 3월 8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스마트 머니 기법을 통해서 정보와 재료가 나오기 전에 잡을 수 있다는 거 보여드린 거고요. 단기간 안에 27% 넘는 시세를 기록을 했고 추가적으로 더 올라갈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어떤 재료가 떴는지 한번 뒤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게 되면은 우선 동사는 그 엔비디아와 협업을 하는 기업입니다. 엔비디아의 그 의료 AI 관련 프로젝트에 업무 협약이 되어 있는 그런 기업이고요. 그리고 제가 한 가지 재료를 이야기를 드렸었던 게 이 PHI1021이라는 항암제에 대해서 임상 1상이 상반기에 마무리가 될 수 있다. 이런 전망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만약에 마무리가 됐을 때 되게 호재로 작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스마트 머니가 사전에 들어오는 것일 수도 있다라는 제가 어떤 추측을 드리긴 했어요. 물론 이게 맞진 않았지만. 그리고 AACR에서 항암제 파이프라인 2건을 포스터식으로 또 발표를 할 예정입니다. 4월 초에 또 AACR 관련 재료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도 한 가지 포인트로 볼 수가 있고요. 어디에서 재료가 터졌냐면 지난주 금요일에 엔비디아 쪽에서 터졌습니다. 예, 엔비디아의 바이오니모의 확장 생성형 AI 툴킷을 소개를 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20가지가 넘는 모델들을 공개를 했는데요. 이 파로스아이 바이오가 엔비디아와 의료 AI 관련 프로젝트에 업무 협약이 되어 있는 기업이다 보니까 여기에 대한 기대감이 쏠리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엔비디아와 파로스아이 바이오는 이 업무 협약이 되어 있습니다. 즉, 이 양사간 이런 재료들이 시장에 제공이 되기 전에 충분히 내부 관계자들, 이해 관계자들은 알 수가 있었던 재료다라는 것이고요. 이 재료가 나오게 됐을 때는 이제 시세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사전에 선취매를 하려고 할 것이다. 그것을 우리 스마트 머니가 정확하게 잡아냈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이 재료가 발생을 하기 전에 잡을 수 있다라는 거 제가 분명하게 보여드렸습니다. 이 기법을 노란톡방에 들어오셔서 이제 좀 직접 받아가셔서 직접 한번 이제 한번 입혀서 한번 사용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검증을 직접 한번 해보시라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리뷰 종목은 파로스아이 바이오입니다. 지금 이 종목이 이름이 굉장히 어렵다라는 말씀들을 해주시는데 나에게 수익을 안겨주면 절대 잊을 수가 없는 그런 종목입니다. 이 종목은 상승 추세가 조금 더 기대되고요. 3차 목표가 높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세가 21,100원까지 나왔는데 목표가 23,000원까지 조금 더 지켜보도록 하고요. 다만 수익을 내고 계시다면 어느 정도는 챙겨라. 이것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종목도 볼게요. 2월 8일 덕산 테코피아고요. 매수가가 2650원, 시세가 오늘 나왔습니다. 43,650원까지 나왔고요. 누적 수익률이 저희가 금요일에 또 점검을 받았던 것 같은데요. 예. 그때가 90% 정도였는데 오늘 수익률이 111.38%입니다. 목표가를 그때 42,000원까지 높여주셨는데 오늘 바로 뚫어냈고요. 보니까 차트가 굉장히 저 뭐 차트를 잘 모르긴 하지만 쭉 봤을 때 굉장히 좀 재밌는 차트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조금 더 목표가를 높일 수 있을지 궁금하네요. 4차 목표가도 잡아드릴 예정이고요. 근데 항상 말씀드리지만 지금 수익이 100%가 넘게 나 있기 때문에 일부 차익 실현을 하면서 따라오시는 것이 맞습니다. 이제 3차 목표가를 4차 목표가를 46,000원까지 한번 올려드리도록 하고요. 지금 모멘텀이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저는 도달할 가능성이 더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제가 3월 13일에 한번 저렇게 다시 한번 그 추세 하단을 뚫고 올라오는 양봉이 떴을 때 이 상승 추세의 제 편입이다. 그래서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이야기를 드렸거든요. 그대로 일단 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우선 이 종목 한번 차트
차트를 한번 볼게요. 보게 되면은 작년 12월부터 올해 1월에 보게 되면은 뜨문뜨문 이제 윗꼬리를 단 큰 양봉이 나와 주게 되면서 시세가 나왔어요. 근데 바로 올라가지 못하다가 언제부터 바로 올라가기 시작하냐면 정확하게 2월 6일에 스마트머니 신호가 포착되고 나서부터 직선 상승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즉 주포의 저가 개입을 정확하게 잡아내고 있다는 것을 이 종목을 통해서도 볼 수가 있어요. 제가 이 포착이 되고 나서 2월 6일에 포착이 되고 나서 2월 8일에 언박싱 종목으로 공개를 드렸었던 종목입니다. 자,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포착일 이후부터 개입 시작일 이후부터 거래량들이 조금씩 늘면서 우상향을 하다가 3월의 첫 거래일에 우리가 전혀 알지 못하는 빅 재료가 뜨면서 시세가 급등이 나왔습니다. 자, 이거 한번 보세요. 상한가를 갈 정도의 재료가 이제 상한가를 갈 정도의 파급력 있는 재료가 발생을 하기 전에 스마트머니 신호가 포착이 됐습니다. 즉 주포의 개입을 정확하게 좀 잘 잡아내고 있다. 그런 메커니즘을 잘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고요. 자, 한번 어떤 재료가 떴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게 되면 일단 동사는 IRA 법안 그런 수혜를 가지고 있는 종목입니다. 그 IRA 법안 내용이 뭐냐면 중요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 북미에서 생산된 배터리 재료로만 만들어진 그 전기차에 대해서만 보조금을 정부에서 지급을 해준다, 이 내용인데요. 그래서 이제 북미에 공장이 있는 전액 기업들이 수혜를 보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뭐 예를 들면 엔캠도 거기에 대해서 큰 수혜를 보고 있고요. 그리고 동사 자회사도 마찬가지로 북미에 공장을 지금 증설을 하고 있고 설립을 하고 있고 일부는 좀 설립이 완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 좀 실적이 나올 것이다라고 예측이 나오고 있고 캐파의 증가는 이제 내년부터 좀 증가가 될 것이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종목이 베이스가 좋고 제가 추세 단에서 앞으로 더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이야기를 자꾸 드리는 게 뭐냐면 이 한번 아래 보시게 되면 맨 아래 보시게 되면 반도체 전해액 바이오 이 관련된 종목 섹터를 다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뭐 바이오가 강하든 전해액 쪽이 강하든 반도체 OLED 쪽으로 해서 다시 올라가든 여기에 모두 포함이 될 수 있는 종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세가 강하게 갈 수 있다라는 거고 이 바이오 관련 재료가 최근에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글로벌 빅파마 비만 치료제 중간체 납품 예정 이 내용이 3월 초에 뜨면서 상한가를 간 거예요. 자, 근데 이 중간체 납품, 그러니까 이 상품에 대한 납품에 대한 부분들을 회사 관계자들이나 이해 관계자들이 모를 가능성이 매우 없습니다. 당연히 알 수가 있는 내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럼 이 내용이 나왔을 때는 상한가를 가잖아요. 그럼 이 내용이 나오기 전에 당연히 주포들은 선침해를 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그 선침의 첫 개입일인 2월 6일에 저는 정확하게 스마트 머니 신호가 잡아냈다라고 보고요. 불과 제가 한 달 전인 2월 8일에 분명히 이 종목을 2월 8일에 제가 명절 딱 그 특집입니다. 명절 특집에 정확하게 이 종목을 잡아드렸습니다. 자, 제가 증명을 해드린 거고요. 단기간 안에 110%가 넘는 시세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노란 톡방에 들어오셔가지고 스마트 머니 기법 신청만 해주시면은 신청해주신 분들한테 다 보내드리거든요. 직접 받아가셔서 좀 검증을 해보시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덕산 테코피아는 정말 모멘텀이 굉장히 좋습니다. 반도체와 2차전지 제약 바이오 3콤보 모멘텀을 안고 있고요. 목표가는 조금 더 높여보도록 하겠습니다. 벌써 4차 목표가고요. 46,000원까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만 수익을 주고 있는 만큼 어느 정도 수익 실현을 하자라는 말씀까지 참고해 보시길 바라고요. 전문가님, 근데 진짜 궁금한 게 이런 거 진짜 어떻게 잡으시는 거예요? 보여드렸다시피 스마트 머니와 그 매집의 흐름을 잘 보는 것이 매우 중요하고요. 이 기법만 가지고 있으면은 누구도 쉽게 이런 종목들 잡을 수 있습니다. 이게 리뷰한 지 한 달밖에 안 됐잖아요. 이제 이게 리뷰한 지 한 3달이 되고 5달이 넘어가면은 이 중에서는 분명히 텐베거 종목들이 분명히 나올 겁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는 언박싱 종목들도 잘 한번 보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더 좋은 많은 종목들도 제가 이 노란 톡방에서 한번 정보들을 다 공유를 드리고 있으니까 이 스마트 머니 기법 꼭 좀 들어오셔서 이거 좀 좋잖아요. 제가 계속 증명을 드리고 있는데 아직도 안 받아가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답답한데 좀 들어오셔서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전 국민이 이 스마트 머니 기법을 받아가는 날까지 우리 전문가님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기법이 너무 좋다, 제발 받아가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계시는데요. 드리겠습니다. 핸드폰 카메라 켜시고요. 제 옆에 QR코드에 갖다 대시면 노란 톡방 링크가 하나 뜹니다. 그 링크를 누르고 들어오신 다음에 스마트 머니 기법 주세요 하시면 저희가 다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요, 뭐 종목에 대한 고민도 해결을 해주시고 시장 이야기 그리고 종목에 대한 팁까지 주시니까 들어오셔서 공부 많이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리뷰 종목이 하나 더 있는데
3월 7일에 주신 올릭스고요. 매수가가 17,580원, 1차 목표가가 19,500원이었는데 지금 전고점이 18,490원이었고 지금은 다시 매수가 근처까지 왔습니다. 이 종목을 다시 주시는 이유가 있겠죠. 예, 여전히 조금 주목을 다시 해봐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제가 앞선 그 공식 다시 한번 이야기 드리자면, 자, 스마트머니 신호가 포착이 된 날은 주포의 개입이다. 그날부터 조금 크게 올라가기 위해서는 매집의 흐름들이 나온다. 박스권 형태로 나오는 경우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다가 뉴스가 뜨면서 올라가게 되거든요. 그 공식을 한번 기억을 해보시고 한번 스마트머니 차트를 한번 보게 되면은 2월 20일에 스마트머니 신호가 포착이 됐어요. 근데 제가 여기 아래 거래량 쪽에 보면 제가 네모 박스를 표시를 해놨거든요. 포착 전에 있을 때 그 평상 거래량들을 보면은 많이 없습니다. 근데 포착일 이후부터 정말 신기하게도 거래량들이 늘고요. 캔들도 커지는 모습을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전히 현재 스마트머니 신호가 포착이 되고 매집이 진행이 되고 있다. 손절주세선도 안 깼어요. 저거 안 깼다라는 거는 여전히 매집 의도와 상승 의도가 있다라고 보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여실히 매집이 좀 잘 이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잘 봐야 되는 종목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뒤에 보면은 일단 동사는 그 RNA 간섭 플랫폼 기술 기반 치료제 개발 업체입니다. 그리고 지방 간염 치료제 일상에서 좀 효능을 좀 확인한 바 있어요.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또 추가적으로 등장을 할 가능성이 있거든요. 등장을 했을 때는 주포들이 미리 알 수가 있는 거고요. 여기에 대한 사전 선침해를 위해서 지금 스마트 머니 신호가 포착이 되고 매집이 들어오는 것일 수도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고요. 또 이제 비만 및 탈모 치료제에 관련한 그 파이프라인 기대감이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중요합니다. 사실 이게 비만과 탈모가 작년에 시장에서 가장 핫한 그렇죠. 제약 바이오 테마이기도 했고 올해도 핫할 수가 있어요. 이 비만이 특히 좀 심각합니다. 특히 이제 미국이 더 심각하긴 한데 이게 부가가치 산업이 높은 그 미국 같은 경우는 그 재택근무화가 많이 됐잖아요. 코로나 네. 사태 이후로. 코로나 이후로 그래서 성인 비만이 굉장히 높게 올라가고 있다고 하고요. 그리고 실제로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성인 비만이 지금 오히려 지금 우상향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부분이 되게 좀 좋지 않은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 관련된 치료제 파이프라인 기대감이 있다는 것은 그만큼 메리트가 있다라고 보고 탈모도 조금 문제가 좀 되죠. 왜냐하면 탈모인도 많이 조금 늘고 있는 상황이고 이게 굉장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부분인데 여기에 대한 치료제가 나왔을 때 수요가 어마무시할 게 분명하거든요. 그래서 이 비만 및 탈모 치료제에 대한 이런 어떤 기대감이 있는 치료제 기대감이 있는 재료가 떴다 하면은 항상 상한가를 가고 그런 모습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동사 같은 경우는 여기 관련해 가지고 글로벌 제약사 두 곳과 파이프라인 기술 이전을 논의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파이프라인 기술 이전 논의를 양사가는 계속 할 거예요. 계속 하고 있지만 이게 확정이 된다라는 것에 대한 부분들은 우리가 지금 알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주포들은 미리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랬을 때 사전 선침해를 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거고 스마트 머니가 그래서 들어왔을 가능성도 있다라는 측면에서 이 종목을 여전히 저는 좋게 보고 있다로 제가 정리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을 지금 리뷰 종목으로 가져오신 것 같아요. 스마트머니라는 게 이 포착과 매집 급등 세 단계로 되어 있는데 이 종목이 지금 매집 구간에 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다시 볼만하다라고 말씀해 주셨으니까 잘 참고해서 대응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 언박싱 종목이 평소에는 2개를 가져오시다가 오늘 딱 하나만 가져오셨거든요. 네. 저한테는 솔직히 굉장히 좀 생소한 종목이라서 궁금한데 바로 아미노로직스입니다. 이 회사가 어떤 회사고 또 왜 어떤 모멘텀이 있길래 스마트 머니에 포착이 됐는지 궁금하거든요, 전문가님. 예. 한번 설명을 차분히 들어보겠습니다. 우선 동사는 원료 의약품 유통 및 비천연 아미노산 제조 업체고요. 여기에 대한 것 때문에 이 아래에 대한 이슈들이 하는 업무 때문에 아래에 대한 이슈들을 다 받아갈 수가 있는 건데 우선 그 아미노시아닌을 활용을 해서 암세포를 파괴하는 방법이 일단 발견이 돼가지고 관련주로 수혜를 보고 있고 또 이 뒤에서부터 제가 자세한 설명을 한번 드려볼게요. 네. 이걸 요약본이라고 보시면 되고 제가 뒤에 자료부터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아미노시아닌을 활용을 해서 암세포를 파괴하는 방법이 발견됐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근데 여기에 대한 왜 수혜를 보느냐? 아미노로직스가 아미노산 유도체 화합물 등을 제조하고 판매를 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수혜로 작용을 하는 것이고요. 근적외선으로 이제 암세포를 자극을 해서 세포에 포함된 분자를 진동을 시켜서 세포막을 분해를 해서 파괴를 하는 방법을 발견을 했다라고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그 연구팀이 그 이제 쥐로 실험을 했는데 쥐에 있는 그 종양 있죠? 종양에 대한
종양 세포를 99%의 효율로 파괴를 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랬을 때 얘 절반가량의 쥐가 가지고 있던 암세포가 사라졌다라고 하죠. 여기에 대한 내용이 또 추가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것을 염두에 두고 들어온 스마트 머니일 가능성도 있다. 이런 한쪽 측면에서 볼 수가 있고요. 다음 페이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또 보게 되면은 광학활성아민은 아미노산을 포함하고 있는데 아미노로직스는 수십여 종의 비천연 아미노산과 유도체를 개발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각종 의약품 및 생리활성 물질을 합성하는 데 필요한 출발 물질 또는 중간체로 광범위하게 사용되는 중요한 중간 소재다라고 하죠. 그래서 이게 중요한데 비천연 아미노산에 대해서요. 이 비천연 아미노산을 생산하는 국내 회사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경쟁력이 굉장히 큰 이제 회사가 될 가능성이 높다. 이것이 또 중요한 포인트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아미노로직스가 여기에 대한 개발 내용이 또 추가적으로 진전이 됐을 때도 내부 관계자들은 미리 알 수 있는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에 대한 사전 선침해가 들어오는 것일 가능성도 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루트가 있는 것은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정도 루트도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 다음 페이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가장 또 이제 문제가 되고 있는 게 이게 빈대입니다. 빈대. 작년에 난리가 났었죠. 빈대요. 한번. 예. 아미노로직스의 어떤 그런 또 원료 하나가요. 농약과 살충제 원료로 사용되기 때문에 여기에 이제 빈대 관련 그 방역 관련주로 묶여서 수혜를 보기도 했습니다. 최근에 그 일본에서 SNS를 통해서 지하철에서 그 빈대로 의심되는 곤충들이 발견했다라는 글들이 올라왔다고 하고요. 그 빈대 확산 우려가 있어서 그 일본 현지에서 빈대를 피하기 위한 버그 지도가 좀 등장을 하기도 했다라고 합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면 그 일본을 찾은 외국인들 관광객 278만 명 중에 29.3%, 그러니까 81만 8,500명이 한국인입니다. 그래서 이 빈대를 다시 한번 또 끌고 들어올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있는 거죠. 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이게 또 조금 우려스러운 건데 유라시아 그룹에서 선정한 2024년 10대 글로벌 리스크 중에 엘니뇨 현상이 있어요. 작년이 제일 더웠다라고 하잖아요. 역사상. 올해가 엘니뇨 현상, 해수면이 온도가 올라가는 엘니뇨 현상이 정점이라고 합니다. 가장 더운 해가 올해다라고 하거든요. 그렇게 됐을 때 이 빈대 확산을 우리가 다시 한번 우려가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고 일본에서부터 이 문제들이 지금 보도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또 갖고 오게 됐을 때 우려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측면까지도 한번 보게 되고 일봉 차트를 한번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스마트머니 신호가요. 2월 29일에 포착이 됐어요. 자, 2월 29일에 포착이 됐고 최근 4거래일 동안에 이제 이런 거래량들이 늘고 있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포착과 매집이 시작이 됐다. 재료들은 나올 수 있는 루트들은 많다. 연구 개발 관련해가지고 나올 수 있는 루트들도 있고 동시에 이 빈대 관련 쪽 해가지고 어떤 이런 수혜를 볼 수 있는 이런 재료적 수혜를 볼 수 있는 종목이기도 하다라는 측면에서 아미노로직스를 굉장히 좋게 보고 있다라고 정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포착과 매집이 시작됐다. 아미노로직스 매수 전략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3월의 마지막 주가 시작이 됐습니다. 다음 주 이 시간이면 벌써 4월인데요. 내일도 저희와 함께 하시면서 전략 잘 세워보시기 바라고요. 내일도 성공 투자하시고 저희는 내일 더 알차게 준비해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